베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역사구역 UST. 네, 우리의 성원은 통일. 네. 통일하니까 요즘 통일 반대론자들이 막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요새는 놀랐어요. 통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뭐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 같으면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로 사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띵 해가지고 아니 그 독일, 오스트리아나 우리나 같나? 대한민국? 왜냐면 그쪽은 주변에 자유진영이 있었고 네. 왕래가 됐고 여기는 아예 그냥 딱 닫힌 구역인데 이걸 어떻게 한국가로 인정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자유진영과 공산블록의 그 맞대면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주변 국가 제가 부러웠던 건 동독이라던가 뭐 체코, 헝가리 이쪽에 뭐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뭐 좀 커졌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주변에 자유진영이 있으니까 나중에 싹 다 빨간 게 파랗게 다 변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해봤자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소련 때까지만 해도 뭐 근데 그 러시아로 바뀌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똑같은 소련 오히려 더 후르시오프랑 고르바초프 때가 더 안 좋은 소련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더 제국주의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나죠. 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6.25인데 북한에서는 6.25를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하도 6.25는 영화, TV, 뭐 드라마, 소설, 뭐 교과서로 하나 많이 넣어서 딱히 뭐 1기, 2기, 3기라기보다는 아마 공격 그리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라고 하거든요. 네. 뭐 헷갈리네. 이쪽에 오니까 서후퇴가 어디 쪽이 후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들이 그 장진호까지 들어갔을 때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뭐 그러니까 평양시까지 먹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주변까지 뭐 적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기가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때까지 그리고 2기가 9월 15일 그러니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부터 9.28 수복을 거쳐서 10월 1일 38선 돌파를 지나 51년 일사후퇴 그러니까 중공군 개입 때까지가 2기 그 다음에 이제 3기 이렇게 가르치는 아마 그건 아마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중앙당 간부급들이라든가 일반 간부들한테 교육이 그렇게 군 간부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일반인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안 배워주고 그냥 뭐 6.25 전쟁, 6.25 침략 침략 전쟁이라고 남순 들어온 걸 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건 100% 한국이 침략한 거거든요.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새벽 4시 남들이 다 자는 밤. 근데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대한민국에 먼저 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워주는 게 그래요. 일단은 그때 우리 신생 조선민주共和国신생 국가고 뭐 크게 힘도 없었고 근데 남수선은 이미 미제와 일본이 무슨 이런 전후 모든 이런 무기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를 했고 미국이 또 지원을 해줬고 그러니까 미일과 남순이 같이 침략한 걸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죠. 북한은 러시아제 땅 탱크 뭐 비행기에다가 중공군 같이 들어온 건데 이걸 아예 반대로 해버렸어요. 역사를 아예 거꾸로 해버렸죠. 대한민국은 그때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비행기도 연습기 몇 대였지 본격적인 전투기 폭격기는 없었고 이게 제가 어릴 때는 몰랐었는데 군대 가서 알게 된 게 군대 가면 뭐 그래도 뭐 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쭉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전쟁사에도 침략당해서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긴다, 빼앗는다 이거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그쪽 서울을 회복했다, 점령했다. 이게 정말 몰랐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아예 그냥 국군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방송은 그냥 북한에서 배우셨던 용어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배우는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탐구하는 프로기도 하니까요. 그게 아마 역사책보다는 북한 교과서에 더 나오는 게 아마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군사분 계선 지역에 나와서 그때 아마 저기 하지중장은 이제 미 군정사령관. 그 미 군정사령관인데 아마 당시 8군 사령관을 겸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중장하고 같이 나와서 군사분 계선 일대를 이렇게 보는 그때는 거. 38선. 그 사진. 그리고 또 나중에 메가더 장군하고 함께 비행기 내리는 이런 사진들을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같이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 이 강토를 분단을 하고 전쟁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자다.
예승만과 미국이다. 아니 메가더가 한국에 온 거는 한참 뒤죠. 6.25 무튼 일단 한미동맹을 정확하게 얘기는 해줬어요. 네. 근데 한국은 오히려 모르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전쟁에 참전하게 됐고 한미동맹은 어떻게 생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어떤 속에서 진짜 이게 건국이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럼- 뭐쭉 1919년부터 시작해서 뭐 대한민국이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됐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런 봉건 군주제고 왕족이 어떻게 왕권을 내려놓고 민주주의제 투표제로 바뀔 수가 없는 건데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 어느 순간 뚝딱 생겼어. 뭐 임시 정부가 쭉 연장이 돼서 대한민국이야. 아니지.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거는 대한제국 고종 왕 고종이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만든 나라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나라인데 자꾸 그 연장선을 보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당한 것도 침략당한 걸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1900년도 한일 합방만 자꾸 일제 식민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침략하지 않았잖아요. 한일 합방을 한 거지. 형식적으로 보면은 조선의 왕실이 그냥 나라를 갖다가 귀부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강압적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조선의 이른바 고종, 순종 네. 이 사람들 그 일본의 왕공족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뭐 남자 칭호 뭐 이렇게 귀족 칭호를 일본의 천황과 바로 아래 왕가가 돼가지고 그렇죠. 돈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저도 요즘 뭐 사진도 봤거든요. 뭐 영친왕 이은이 뭐 골프를 치는데 세인트루이스 골프장에서 1927년 네. 골프를 쳤다. 뭐 비거리 얼마 나왔다. 뭐 이거 나오고 그래. 이야 이거 100년 전에 골프를 친 왕가 그리고 그 왕가가 팔아먹은 나라를 착했다고 싸운 독립군들. 이건 독립군은 우리 과연 국민들 쪽이었냐 아니면 왕가 쪽이었냐 아니면 양반 쪽이었냐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찾을 나라가 이미 일본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 네. 왜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 네, 그리고 정확히 북한, 중국, 러시아제 무기 그럼 러시아의 승인하에 그럼 러시아나 같은 거잖아요. 러시아가 직접 미군 때문에 참전을 안 했다 뿐이지. 러시아 참전도 최근에는 여러 그 비밀 문건이 해제가 되면서 드러나고 있는데 공군 비행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 북한 군복을 입고 네. 위장해서 참전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교관들은 다 러시아 교관들이었고 당시 또 직접적으로 참전할 수 없는 게 뭐 자신들도 어차피 45년 그 2차 대전 그 약간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독일군으로부터. 거기에다가 주변 또 자유주의 국가들한테 혹시 만약 통수 맞을까봐 만약 참전했다가 뒤를 터질까봐 그래서 아마 못한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만이 그냥 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군의 3개 사단 그러니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건국되기도 전에 3개 사단을 중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여보내죠. 이제 조선족들이 위주가 된 네. 군단이기는 한데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이 3개 사단이 6.25 초창기 북한군이 보여줬던 놀라운 전투력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르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북한은 중공군이 들어오는 시기 자체가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28 서울 빼앗기고 수복하고 북진할 때 북한으로 들어갈 때 아마 그 장진호방까지 들어가서 뭐 다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중공군이 들어왔다. 그럼 이런 북한에서는 식으로. 네. 6.25 끝나고 서울 점령한 다음에 서울에서 정확히 하루 반 정도 이제 날짜로는 3일 정도를 머무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교과서의 한 장면으로 나오는 게 뭐 태극기를 없애는 게 안 나오고 그 태극기 나오면 또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인공기를 꽂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서울시청 청사에다가 인공기를 꼽아요. 중앙청 옛날에. 네, 중앙청에다 꽂고 이게 우리가 점령했다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나오고 그게 며칠 있었는지 뭐 이런 건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박헌영이 예. 서울만 점령하면은 뭐 인민들이 자체적으로 봉기해서 남조선이 다 무너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런 거 보니까 너 미제 간첩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다 남로당 계열들을 숙청하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가르치는군요. 예, 그럼 전혀. 일단은 박헌영, 이승엽, 박헌영 도당 이거는 뭐 미제의 그냥 고용 간첩이다. 고종 간첩이었다. 오래된 간첩이었다.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고 길게도 설명 안 해요. 그럼 6.25 초창기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간 거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미의 구호로 쓰죠. 진짜 낙동강전선까지 다 밀고 내려갔는데 결국 미군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배워줍니다. 이래서 우리는 미지와 하나를 잃고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낙동강 전투 자체를 북한군 자체가 모든 거 배워주면서 다 승전만 배워주다 보니까 항상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웠던 게 미군을 이겼다는 게 제가 참 지금 이제 그쪽에 살고 있거든요. 오산에 살고 있는데 그 중미령 고개가 있고 미군 첫 참전한 전투가 오산 비행장도 있고 그쪽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보거든요. 아주 자동으로 감사의 표시를 항상 하고 가거든요. 지나갈 때면. 그러니까 뭐 차 타고 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걸어가거나 뭐 이럴 때는 한쪽 그쪽 보면 감사 인사하고 가요. 왜냐면 그 전투가 되게 첫 전투는 패했죠. 첫 전투는 미군이 너무 북한군한테 우습게 본 거죠. 좋습니다. 네, 그야말로 북한군 우습게 보다가 크게 당합니다. 네, 스미스 대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거의 전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겼다, 이겨버렸다, 미군을 이겼다고 되게 어마어마하게 별거 아니구나 미군은 이러면서 그냥 쫙 밀고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시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류경수라는 자를 지금도 엄청 추앙하죠. 유경수는 백옥모 그 백옥 땅크 당시 사단장. 그러니까 서울 들어올 때 그 탱커 부대 처음으로 들어왔었으니까. 사단장. 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나중에 뭐 아들이 하반신 마비로 저희 큰아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와이프가 황순이라고 둘 다 항일 주사라고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해요. 황순이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90 넘어서까지 무슨 살다가 죽긴 지금은 죽었죠. 무슨 죽었는데 아마 박물관장인지 하면서 뭐 북한 뭐 행사하면 항상 연단 중앙에 항일 무슨 이런 박물관 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유명했죠. 황순이 하면 뭐 거의 김정일한테도 호통을 칠 정도다. 왜냐면 항일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김정일을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김정일 대신 뭐 김평일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걸 항일 주사들이 막아서 무조건 우리 정일이가 올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김정숙하고 또 같이 싸웠다 해가지고 황순이가 무슨 학교 선생님인가 해가지고 뭐 유경수가 서울을 내려가면서 뭐 당신 소원인 손풍금을 하나 사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거 약간 이 책으로인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28 서울 수복 그 전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북한 영화도 있습니다. 월미도라고 3일 동안 막았다 그래가지고 우와 배를 7척인가 8척 포 7척 8척 가지고 그 많은 배들을 3일 동안 바다에 묶어놨다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 영화는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영화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모른다 하면 탈북자가 아니라 할 정도로 뭐 봄이면 사과 꽃이 뭐 하얗게 피어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간호원인가 교환수연 간호원이었던 것 같아요. 간호 군인이 여성 군인이 막 손풍금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이렇게 부르라 이러면 딱 노래를 부르는 그게 마지막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게 다 나와요. 거기서 제가 탈북하신 분들한테 너무도 많이 들어서 정말 그 영화 저 한번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통신이 끊어지니까 한 나이 어린 여자 통신병이 이 한 몸 불살라서 통신을 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영화 월미도에서도 그 월미도에서는 그게 안 나와. 월미도 아니에요? 그건 아마 줄을 소속 없는 부대였던 거야. 소속 없는 부대에서 여군 단과소대장이 이렇게 그 선을 자기 선을 하나 지고 도와서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건데 저쪽에 상대방에 또 남자 그 중대장이 도와선 지고 와서 손으로 이렇게 탁 맞자 폭파시키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람들 그 생각하기는 전기선 도체 형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전류가 흐르는 그 헤르츠 수가 와트 수라든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럼 그 선은 그 선이 아닌데 부비트랩을 손으로 뭐 한 폭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북한 선전 영화 만드는 양반들이 좀 이런 거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 그 탈북민들, 이탈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무슨 선전 영화 중에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여기는 이만큼 발전했네, 저기는 저만큼 발전했네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보면서 야, 저거 여행증을 어떻게 끊어가지고 저렇게 다녔나. 일반 사람들은 여행증 떼기가 워낙 또 어렵고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수속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9.28 서울 수복 이후에
계속 밀려서 10월 1일 날 국군이 처음으로 동해안에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도 수복을 해서 평양 시민 환영대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도 하고. 그거 안 가르쳐 줍니까? 아 전혀. 그 평양으로 국군이 들어왔다는 자체를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감히 평양시에 남선 괴뢰들이 발을 디뎠다. 이걸 아예 그냥 역사에서 빼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선의 역사에 이순신이 없는 것처럼. 네.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없다니까요. 북한 역사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승만이든 누구든 평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선 괴뢰군은 한 발짝도 들어오면 안 돼요. 평양에. 그 압록강물을 수통에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부대도 있어요. 그것도 처음 듣습니다. 저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 와서 내가 아직 거의 많이 못 배웠구나.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북한 그때 김일성도 자기 가족들 중국으로 다 피신시키고 그런 것도 안 나오죠. 나오면 안 되죠. 네. 뭐 여기 와 보니까 실제 뭐 팽덕회 당시 그 중공군 사령관이 김일성 보고 야 나오라 너 막 방공호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겁이 네. 많아서 안 나온다고 나오라 하는데 우리한테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게 김일성은 뭐 지말로는 항일발지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본하고도 싸웠고 뭐 비록 몇 명하고 싸웠겠지만 그래도 싸우기도 했고 뭔가 또 러시아도 가서 훈련도 받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군법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중공군도 있고 하면 좀 같이 좀 뭐 어디 서울까지라도 좀 나갔으면 근데 김일성이 서울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서 저는 서울을 수복했는데 왜 김일성이 서울을 안 왔지? 김일성이 타고 다니는 차도 네. 우리 국군이 노획합니다. 어휴. 그거 옛날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DMZ 박물관에 그 별장, 예, 옛날. 김일성 별장 가봤어요. 네. 제가 그 꼭대기 가면 김일성 별장에 돌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이 뭐든 오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돌담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네. 위험하다 올라가지 말라는데 김일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김일성보다 더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고. 네. 그냥 김일성 그 돌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 건물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 개축한 뭐, 거긴 하지만 네. 그 자리는 김일성 별장 자리가 김일성도 맞죠. 갖고 이기붕 부통령도 뭐 그거는 거기다 다른 건물, 다른 건물에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 차도 노획을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으면 그것도 뺏겼겠어요. 진짜 빨리 그러면 진짜 빨리 올라가는 거네요. 평양까지. 그렇죠. 그 역사를 북한에서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월 며칠인가 평양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백선엽 장군 부대하고 뭐 미국 뭐 어디 부대하고 누가 먼저 입성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죠. 누가 먼저 입성했습니까? 백선엽 장군 부대가 먼저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 휘하에 그 미군 부대 같이 합동 작전하던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카츄샤 같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대가 평양에 입성하면서 웰컴 투 무슨 부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네. 제너럴 백선엽 앤 무슨 부대를 쓰니까 백선엽 장군이 한글을 쓰라. 아니 같은 전우끼리 예. 이거는 좀 약간 그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먼저 왔지. 니들 좀 한 발 늦었어 이런 얘기인데 백선엽 장군이 같은 전우끼리는 조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미군에서는 이거는 선봉부대 맨 처음에 입성한 부대의 권리다. 그래서 장병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이 그렇다면 오케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제법상 38선 이북은 유엔군 관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는 메가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평양을 가서 거기 그 환영 평양 시민 군중 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선물이 있다고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주는데 에그머니나 그 이 몇 마리를 이렇게 아이고. 장난스럽게 주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소리 하면 진짜 박사님 추억을 또 떠올리십니다. 제가 이 몸에서 500마리 잡아본 사람이라 이 5마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이가 사라져서 저만 해도 이랑은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면서요. 이게 진짜 피가 빨려요? 애매하게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벼룩이라든가 모기처럼 확실하게 물던가 이건 그냥 따끔하는데 느낌은 없는데 그냥 간지럽거든요. 자꾸 긁고 뭐 하는데 뭐 전염이 되거나 감염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 정도로 간지럽진 또 않아요. 감염되고 막 모기처럼 잘못 긁으면 염증 생기고 하는데 그 정도 간지럽진 않은데 그냥 느낌이 간지러운 거죠.
아까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유래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유엔군의 목표는 38선까지 수복을 하고 네. 수복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북이 먼저 도발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승세를 타고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국경절 얘기하니까 이번에 국경절 국군의 날 하니까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나 정말 네.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요즘 헬기가 저기 오산 또 비행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화성에도 비행장이 있거든요. 네. 국군 수원 비행장, 공군 비행장, 그다음에 네. 수원 공군 비행장하고 미군 비행장이 있으니까 합동 작전으로 막 헬기들이 막 와라락 날아다니니까 뭐 순우크에 뭐 저쪽에서 뭐가 날아오고 막 편대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조 아저씨 제가 직원을 한 명 두고 있어 해처장에. 근데 그 조선조 연변분인데 6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공산당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그 문화대혁명 때 하도 이렇게 당해서 절대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공무원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인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앉아있더니 야 이게 남순 애들이 왜 비행기 자랑하냐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에? 뭔 소리지 하니까 꼭대기 직승기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 직승기가 헬리콥터를 북한이라든가 중국은 네. 직승 비행기라고 해가지고 네, 직승기. 예, 직승기를 하거든요. 야 직승기 날아다니지 얘네 뭐 비행기 자랑하니 직승기 날아다니까 아 형 오늘이 6.25 때 10월 1일 북한으로 넘어간 날이라고 우리 친구난 날이어서 우리라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기념 우리 맞아요. 맞죠 네. 우리. 예, 그래가지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지금 행사 준비하는 거라고 하니까 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동해안 38선 북쪽에 고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유엔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 고지를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한 38선 이남에 우리 부대를 내려다보고 작전을 하게 돼서 우리 부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가 38선 이북이지만 저기까지만 점령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허락을 받고 밀고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메가더 장군도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진격이 필요하다. 동의를 해가지고 평양 점령, 평양 위쪽까지 점령. 아휴 생각하면 자꾸 아쉬워 죽겠어. 왜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굳이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쭉 살았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들어가는 곳에 또 이렇게 중공군이 또 그 엄청나게 난 미군이 많이 죽었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전사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중공군 좀 많이 죽었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나게 사망했습니다. 아 그게 기분 좋은 거 그나마. 왜냐면 야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냈으면 아 미국에 감사하고 국군 장병들이 유해가 다 있으니까 아직도 못 찾아온 유해들이 많으니까 엄청 슬펐을 텐데 아 중공군이 많이 죽었네. 그래 네. 야 그래도 완전히 패한 건 아니네. 그러니까 포위된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웠네. 그 자유진영은 이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사실은 침략한 자들이 의도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6.25가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이 판정승한 전쟁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일사후퇴 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